자, 원장님들 이제 또 공부할 시간입니다. 저번에 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골상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이순신 장군이 태양인인 것을 설명드렸고, 이 태양인의 애성이 원산이 노정이 촉급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렸고, 이게 패대의 간소로 이어지는 여기를 설명드렸는데, 여기 다 설명드렸고, 체질은 맨 처음에 이제 골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체형과 기상, 그 다음 성정, 맥상, 증상 이렇게 그 순서대로 보는데 일기의 존재 여부 이게 이제 태양인의 그 기운의 존재 여부 직승하는 기운 폐대 간소, 애성이 원산, 노정이 촉급하는 머리로 기운이 많이 올라가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고 기수련에 잘 드는 체질이고 직승지기가 풍부함으로 도개골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강해서 사람에게는 두각 이게 그 일기가 존재하시는 분이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의 그 종친 회장님이 태양에는 아니신데 일기가 존재해요. 두각이 있고 두개골을 뚫고 올라가는 그 상근의 어떤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안화가 함몰이 많이 돼 있고 미릉골이 잘 두드러져 있는데 그 사진이 제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어, 정정하신 그 넥타이를 되게 정갈하게 잘 매고 양복을 입고 진료실에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한 80대 초반, 70대 후반의 그 어르신을 보면 그분이시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왜 태양인이 아니냐? 그 일기의 필수 요소를 그때 제가 여기 했었죠. 네 개. 안구의 힘, 안화의 함몰, 눈썹, 귀. 그러니까 눈썹 수려하고 안화 함몰 돼 있어요. 근데 안구의 힘이 좀 덜합니다. 안구의 힘. 눈이 막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강하지가 않으셔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양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때 형방지향탕 처방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형방지향탕 잘 드시고 괜찮으셨어요. 태양, 안구의 힘, 이 안구의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기는 애수,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슬픔, 우리 국가나 이 세상을 향한 슬픔의 감정, 이 감정이 이 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수려하고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미릉에서 시작하다가 눈썹 3분의 2 지점에서 퍼지면서 면적이 넓어지는 길어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저기 손오공에 나오는 뭐 무천도사 그 눈썹이 쭉 옆으로 이렇게 쭉 팔랑팔랑 그 흩날리는 이덕화 씨의 눈썹 느낌. 자, 이참에 이덕화 씨를 한번 보고 가시죠. 이덕화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으로 나오는데 코인도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자, 이덕화 씨 보면 이미지 자체가 그 되게 눈썹이 수려하다는 게 보이죠? 이 눈썹. 바람에 불면 날릴 것 같고 눈이 이 화면을 찍고 나올 것 같죠? 더 강렬한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눈이 화면을 그 뚫고 나올 코가 상근이 이렇게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고 귀 엄청 크죠? 그다음에 두각이 확실히 발달했고 요 코가 이제 약간의 화살코 모양이고 이게 이제 범령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두 번째 코드는 3입니다. 3. 13 코드. 13 코드의 그 태양인 전형적인 이덕화 씨가 이제 도시어부에 나오는데 도시어부에서 되게 그 본인만의 마이웨이를 걷고 있죠. 이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에게 귀찮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향한 분노죠. 고기가 안 잡히고 물때가 안 좋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인 머리가 아마 비상한 분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장수하는 캐릭터죠. 물론 인성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뭐 대머리는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빠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 볼까요? 귀, 코, 산근 다 말씀드렸고 이마, 목 1인의 필수 조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질 감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코드가 1, 2, 1, 3, 1, 4 이렇게 가는데
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두 번째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자, 1, 2 코드는 이제 태양인인데 소양인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 태양인인 거죠. 그러니까 타원형이고 얼굴이 길쭉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코드를 감별하는 거는 저도 아직도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태양인이라 하더라도 1, 2 코드의 태양인과 1, 4 코드의 태양인은 약간 다르겠죠? 자, 1, 2 코드는 그야말로 정말 그 머리와 어깨 쪽에 모든 기운이 몰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히 뭔가 그 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 코드는 분노의 노성과 애성과 노성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코드이긴 하지만 약 쓸 때도 태양인 약의 어떤 성격 중에 뭔가 좀 더 태양인 쪽에 치우쳐진 약재를 쓸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태양인 약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상근을 밀어 올릴 수 있고 코아래에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귀는 확실히 크고 길쭉하고 날렵한 얼굴형이 나오고 코가 확실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그 21 코드보다는 코가 좀 짧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21 코드는 반대로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뭐 그게 가장 큰 차이는 안구의 힘입니다. 눈이 이 화면을 뚫고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게 이제 1, 2와 21 코드죠. 얼굴이 길면서 태양끼 4개가 다 있다. 태양끼 이 4개. 안구의 힘, 안화의 함몰, 눈썹, 귀가 태양이 다 존재해. 그러면 태양인인데 이 코드를 같이 있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21 코드로 가는 거죠. 뭐 그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13이신데 13 눈빛은 1, 2만큼 강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렬한 편이고 귀가 크고 눈썹도 화려한데 1, 2보다는 조금 더 둥근형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덕화 씨처럼 와잠, 눈밑 부분이 발달하고 코가 퍼지면서 비익이 확실히 발달한 얼굴이 둥근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일은 이제 반대로 이제 13에서 일기가 하나가 부족한 거겠죠? 뭐 귀가 작아버린다든지 눈썹이 좀 덜 수려하다든지 미른골이 발달이 좀 덜 됐다든지 안구의 힘이 좀 덜 하다든지 안화의 함몰이 좀 덜 하다든지 그게 이제 3일로 가겠죠. 3일은 이제 태음인의 약을 쓰는 거고 사실 1, 3, 3일의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기, 안구의 힘이 강해지고 코가 3일보다 길어지면서 자, 그래서 이제 1, 4 코드로 가면 이제 각진 느낌이죠. 턱이 약간 각진 느낌. 4코드, 4코드. 1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일기 중에 다 있긴 있는데 안구의 힘이 강렬하고 귀가 크고 눈썹도 수려하고 안화의 함몰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구의 힘이 1, 2, 1, 3, 1, 4 순서로 안구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죠. 여기서 이제 더 약해지면 이제 4, 1로 가는 거죠. 4, 1. 자, 4, 1 코드가 이제 접니다.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소양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소양인으로 알고 지낸 게 한 10년 정도 되고 어, 결국 이제 골상으로 4일 코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4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약도 쾌유 4번이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뭔가 이 감기균이 있을 때나 소화가 좀 안 되거나 머리 좀 묵직할 때 4일 코드의 약이 잘 맞다라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ING입니다. 4일 코드는 14 코드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눈썹이 수려하거나 이제 귀가 크거나 안화가 함몰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안구의 힘이 아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 중에 판단이 어려운 게 안구의 힘이죠. 안구의 힘. 저는 확실히 안구의 힘이 없다고 봐야죠. 저는 확실한 4일 코드이고요. 자, 안구의 힘은 강하고 사각턱에 그러니까 1코드가 있다는 거는 두 번째 1이 껴있다는 거는 그 아까 네 가지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썹이 수려해버리거나 안화가 함몰이 많이 돼 있거나 귀가 엄청 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코드. 자, 1기 때문에 목이 길고 4코드이기 때문에 양쪽 어깨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도 어깨가 빈약한데 4, 1위는 2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코가 부족하면서 안구의 힘도 강렬하고 하악이 각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저거든요. 저도 코가 좀 그 상근이 좀 부족하고 안구의 힘이 강렬하지 않고 하악이 더 각져 있는 게 저라서
여자는 비만형이 많고 아프지만 남자는 수척형이 많습니다. 수척형. 뭔가 이상한데 눈이 너무 강렬하지 않지만 강렬하죠. 이게 이 표현이 계속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얘가 눈빛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은 확실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빛이 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뭐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일기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배제한 체질 감별이 있는데, 자, 눈은 이제 판단 기준은 안구의 망구 크기, 눈의 모양, 눈동자의 모양, 두 눈 사이의 거리, 눈썹, 미름고를 보는데,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보다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안구의 힘이 강렬하고 애성에 강하여 슬픈 느낌이 들거나 가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요. 노정의 분노. 이게 1인의 성격이죠. 자, 1, 2, 3, 4는 다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1은 태양인, 2는 소양인, 3은 태음인, 4는 소음인. 이 일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했죠. 사진에서 나온다는 느낌, 강렬한 눈과 화려한 눈썹이 감별 포인트고, 거기에 귀의 발달을 보면 정확해집니다. 폐의 직승지력, 직승이라고 했죠. 폐의 직승, 애성, 직승, 천시를 듣는 귀가 커지면서 두툼해지고, 눈썹은 미름골 밑면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고 진하기도 하지만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넓어지면서 꺾이면서 넓어짐. 안구 함몰. 직승지력으로 미름골을 올리기 때문에 안구가 함몰이 되는데 이 미름골에 있는 눈썹과 눈의 사이 거리가 엄청 가깝죠. 그러니까 안구가 함몰이 깊이 된 느낌이 있고 그 사이에 눈의 힘은 강한 거지. 참 태양인. 그래서 이는 안구가 힘이 있긴 있어. 있는데 태양처럼 강렬하진 않아. 그죠? 눈꼬리가 내려간 경우가 많고 왜 눈꼬리가 내려가냐면 이 이는 이 하늘 그래도 하늘의 기운 그 이청천시하고 이게 1인이 어 천시를 쳐다본다면 이는 몫이 세회잖아요 세회 그래도 천시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인륜이나 지방보다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약간 역삼각형의 크기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하거든요. 1위는 4차원을 쳐다보고 2위는 3차원, 3위는 2차원, 4위는 1차원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위는 입체죠. 입체. 여긴 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자, 4차원은 뭐예요? 거기에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천시가 되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위는 세회니까 이제 그 3차원의 세상을 쳐다보는 거고 3위는 그 3차원의 세상 중에 자기의 그 호호에 따른 친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사는 거고 4위는 누구만 봐요? 오로지 자기 본인 지밖에 몰라 제가 지밖에 모르는데 사인과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가족 한둘 정도만 바라보고 사는 게 4인입니다. 그래서 2위는 안구에 힘이 있지만 태양처럼 강렬하지 않고 그 세회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차원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많은 아래보다는 위쪽이 좀 더 발달이 많이 되죠. 어깨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아래 거풀을 덮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근이 죽지 않고 일정한 폭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름골이 평평하게 바로 상근이 시작하는 경우고 코가 길어져요. 이는 코가 길어지고 상근이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상근이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상당히 이 체질 감별에서 엄청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근 자체는 성형이 안 되는 곳이죠. 성형이 안 되는 곳. 이 상근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걸 감별하기 어려울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구의 힘인 거죠. 그래서 2인이나 그러니까 1, 2인에서 3, 4인으로 넘어갈 때는 상근이 죽어버렸거나 안구의 힘이 없어버리면 그때부터는 3인이라 4인으로 가는 거죠. 3위는 눈의 범위와 눈동자가 크게 느껴지고 눈의 범위는 이 와잠이라고 하면은 눈 밑에 이 보통 지방 배치술을 하는 곳이죠. 이 지방 배치술이 있다는 건 저희 와이프 때문에 알았는데 어쨌든 와잠까지 포함해서 눈이 작더라도 와잠이 크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위는 간의 흡치지기가 강하고 간이 상대적으로 크고 간이 크다는 것은 눈동자의 크기와 눈이 둥글거나 수평으로 길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인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눈동자가 크다는 거. 흰자에 비해서 눈동자가 크거나 눈동자 크기 자체가 크거나 3인은 안구에 힘이 없고 동자 자체가 큰 편으로 눈의 범위가 제일 큰 편으로 수평하게 길게 2인 3인은 수평하게 길게 나가 있고 1인 같은 경우는
눈이 양쪽이 많이 아래쪽으로 축 처져 있거나 눈동자가 아예 그냥 부리부리한 경우가 있는데,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가 많죠. 그래서 3인은 눈이 커지면서 심장이 약해지고 겁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정을 조절 못할 때 청심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이제 청심 연자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3인 약의 3코드가 청심 연자탕이 기본이죠. 4인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반드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여러 번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눈으로 형상만 볼 뿐 코로 냄새를 보면서 인륜을 느끼며 선입관이 형성이 되고, 냄새를 많이 맡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덕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해코지를 할 사람인지 냄새를 계속 맡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나뉘는 거죠. 정치인들이 태음인이 많죠. 그다음에 비염 잘 생기는 거 3인 비염, 3인 비염, 저편골 주변, 저편골 마사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난치병 치료를 많이 하는 마사지인데, 이건 나중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안구에 힘이 거의 없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아래쪽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의 기운. 눈의 범위나 안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미릉골이 인당열 주변에서 내려오면서 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릉골의 모양에 따라서 눈썹과 눈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사인은 확실히 양쪽 눈꼬리가 올라가면 사인이 되는 겁니다. 코는 이제 판단 기준, 코의 판단 기준 상근, 코 길이, 코의 높이, 콧망울 아래 콧구멍 사이 면적,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냐, 비익이 퍼지냐, 안 보이냐에 따라 범령 발달하냐, 이거 기준인데, 상근은 코의 시작점으로 미음골이 내려오면서 좁아지다가 다시 상근에서부터 커지는데, 상근은 두 눈 사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름골의 위치에 의해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름골이 위쪽에 있으면 두 눈 사이보다는 위쪽에 있는 거고, 미름골이 아래쪽에 있으면 두 눈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상근은 미름골, 이마에서 내려오다 제일 좁아진 부위. 그러니까 이마에서 내려오다 제일 좁아진 부위, 이쪽 미름골이 끝나는 지점, 그쪽을 상근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코의 길이는 상근에서 코끝까지의 거리거든요. 상근에서 코끝까지의 거리. 코 아래 면적은 코 아래 단면적 중에서 양 콧구멍과 코끝 사이 면적을 뜻하며 3위는 옆으로 퍼지면서 두툼해집니다. 이 개념들을 미리 이제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진을 보면, 이게 상근이고, 이게 비익이고, 이게 범령이고, 그렇구나. 여기까지. 여기다 표시 좀 해놓을게요. 저도 헷갈릴 수 있어. 4월 10일 2025년 끝. 고생하셨습니다.